직장인분들은 이제 어떻게 다이어트를 좀 접근을 하고 식단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우리는 변수가 너무나 많은 직장인이잖아요. 맞아요.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당류는, 나트륨은, 영양제나 보충제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다이어트 중 폭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제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오늘은 운무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건강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본업이 따로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고 회사에서는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던 부분이 이제 영양학적인 부분, 아니면 뭐 추구하는 식단, 운동, 라이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디 프로필에 관련돼서 여쭤볼 건데 예전에는 전문 선수분들 아니면은 진짜 운동 경력이 오래된 분들 위주로 바디 프로필을 촬영을 했다면, 요즘은 이제 직장인분들 아니면 운동을 이제 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바디 프로필을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있는 게, 선수분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식단하고 운동에 완전 몰입할 수 있다면 직장인분들은 그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인분들은 이제 어떻게 다이어트를 좀 접근을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그게 꼭 직장인에 국한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식습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운동 패턴,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장인으로서 이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잖아요. 점심 때 선약이 있을 수도 있고, 저녁 때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말에는 가족과 같이 시간을 또 보내야 될 수도 있고, 그냥 뭔가 항상 예측 가능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플렉서블하게, 어떻게 유연하게 내 식사 패턴을 가져가서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맞추고 바디 프로필까지 갈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대회까지 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직장인분들 아니면 이제 일반분들이 바디 프로필 준비, 식단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식단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직장인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뭔가 명확한 가이드를 주기보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조금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려볼게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스스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점심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침 식사는 항상 고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점심은 대신 자유롭게 먹습니다. 자유롭게 먹고 저녁은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건 상대적으로 아침 식사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조절이 가능한데, 점심 식사는 내 의지에 따라서 조절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약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 동료와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저의 상사와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최대한 이제 한식 위주로 자유롭게 먹으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한식에 탄단지 매크로의 비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한식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있고, 꼭 한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왜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브웨이 샌드위치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네네. 뭐 요즘에는 땡 인더 가든이라는 네네네. 샐러드 같은 것도 네네네네. 먹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햄버거 가게, 햄버거가 사람들이 나쁜 음식이고 더티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감자튀김과 설탕이 든 음료를 제외한 햄버거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탄단지 매크로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비빔밥 같은 거, 볶음밥 종류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이제 제가 하루에 먹었던 아침 식사, 점심 식사, 그다음에 간식으로 먹었었던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내가 단백질을 좀 부족하게 먹었구나 하면 저녁 식사 때 내가 단백질을 집에 와서 좀 더 챙겨 먹는다든지, 점심 때 내가 탄수화물을 좀 과하게 먹었네 라고 하면 저녁 식사 탄수화물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저녁 식사 때 최대한 완전식품 위주로 요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끝나고 나서 회사의 자리에 가면 최대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매크로를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식사 위주로 하고요. 점심 식사는 자유롭게 먹되 한식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있고, 저녁 식사는 그날 매크로와 칼로리 상황에 따라서 요리를 해서
맞춰서 먹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침은 어느 정도 정해진 식사를 하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한식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하진 않지만 회사에서 먹을 수 있는 또 지인들과 먹을 수 있는 그 유동적인 식사. 그 다음에 저녁은 아침과 점심 식사를 했던 거를 토대로 먹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크로나 하루의 에너지 밸런스를 좀 맞추는 식으로 해서 지속 가능하게 식단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내가 목표로 하는 하루 총 에너지 밸런스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에너지 밸런스라는 건 이제 내가 먹어야 될 칼로리 총량, 그다음에 그 칼로리 총량이 정해졌으면 그 안에서 내 몸에 맞는 또는 내 운동 목적에 맞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어떤 매크로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걸 먼저 정리를 해놓고 네네네. 그 안에서 최대한 맞춰서 먹으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변수가 너무나 많은 맞아요. 직장인이잖아요. 맞아요. 변수가 많다 보니까 어느 날은 내 맞춰야 되는 칼로리 총량을 오버해서 먹을 수도 있고 네. 어느 날은 부족해서 먹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 날 조금 더 맞춰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내 몸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으니까 최대한 칼로리 총량을 먼저 맞추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함량을 잘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하루에 먹어야 될 탄수화물을 점심 때 다 먹어버렸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라는 극단적인 케이스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케이스를 최대한 이제 피하시고 적절하게 분배해서 항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밸런스를 잘 고려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네네네. 목적이 뚜렷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고 몸이 더 좋아지고 싶다면 일반식을 먹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게 좋지 않은 게 뭔지, 그리고 일반식 중에서도 탄단지 매크로가 좀 적절히 좋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일반식을 먹었을 때 저녁에 점심에 맞춰서 플렉스러블하게 저녁에 매크로를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지식은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필요하다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디 프로필을 준비할 때 직장인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제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간에 따라서 나의 체중 감량 속도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가끔 3개월 만에 몸 만들게 해주세요. 3개월 만에 바디 프로필 찍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빨리 빼면 뺄수록 몸은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나의 유지 칼로리, 그러니까 유지 칼로리라고 하면 특정 섭취 칼로리를 먹었을 때 살이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세트 포인트를 우리는 유지 칼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지 칼로리를 먼저 찾으시고 거기에서 굉장히 소량의 칼로리만 결손을 일으킵니다. 통상 남자는 우리가 500kcal 줄이라고 하고 여자는 300kcal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게 그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은 아무래도 남자하고 여자의 운동 수행 능력 퍼포먼스 차이도 있을 거고 골격근량의 차이, 또한 생리적인 신진 대사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 500kcal의 결손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대충 2kg의 체중 감량,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 생각했을 때 우리가 1.5kg으로 잡는다고 치면 한 6kg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한 4개월의 어떤 다이어트 기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근데 통상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물론 사람의 평상시 몸무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10kg 정도 감량을 하지 않나요? 많이 하는 사람은 20kg도 감량을 하고 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도 시즌 다이어트 들어갈 때 한 8개월, 10개월 이렇게 잡고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유지 어터인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골격근량은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순수하게 체지방량을 커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적게 칼로리 결손을 가져가고 최대한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래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게 포인트인데 가끔 나 빨리 빼고 싶어요. 이거는 그렇게 성공적인 다이어트, 성공적인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는 자세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에너지 가용성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에너지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넘지 말아야 될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5kg의 여성이 15%의 체지방률을 가지고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해서 막바지에 와 있어. 근데 내가 욕심을 내보고자 더 절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더 빼보려고. 그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1148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계산을 해봐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너지 가용성 범위, 이 데드라인 넘어서면 몸의 대사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생리가 끊기고 탈모가 오고 식탐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자주 아프고 우울증이 생기고
성욕이 감퇴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포인트는 그래서 그거예요. 내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유지 칼로리를 잘 알고 거기에서 아주 약간의 칼로리만 결손을 시켜야지 저저익선이 정답은 아니다. 네, 적게 먹을수록 맞아요. 몸은 피폐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고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바디 프로필을 못 찍는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이제 추천하는 방식은 충분한 기간을 잡고 이제 길게 보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기간이 짧아서 급하게 하면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당류는 먹으면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얼마나 먹는 게 좋은지, 나트륨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뭐 영양제나 보충제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충원님은 당류를 트래킹 하시나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에너지 밸런스 총량을 우리가 잘 알고 그거에 대해 맞춰서 트래킹을 하고 그다음에 식사 자체를 우리가 완전 식품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가공식품을 먹는 이런 접근을 한다면 사실 당류는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발표한 그 당류에 대한 가이드가 총 섭취 칼로리의 10%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제 포인트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건강하게 잘 챙겨 먹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당류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번 하루에 크림빵 하나 먹었다고 해서 당류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아침에도 크림빵 먹고 점심에도 크림빵 먹고 저녁에도 크림빵 먹어서 당류가 오버되면 당연히 탄단지는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런 나쁜 식습관은 피해야 되겠지만 양이 중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내가 매크로 총량을 잘 챙기면 당류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나트륨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웬만한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유튜버분들, 영양사분들, 의사분들도 요즘에는 저염식, 무염식 안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트륨을 많이 먹었을 때 어떤 고혈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나트륨을 줄이라라고 하고 있고 부종 이야기도 많고 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트륨 먹는 걸 꺼려하는데 사실 나트륨 짠 음식을 먹고 체중이 올라간 거는 체지방이 는 게 아니잖아요. 나트륨이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체수분이 잠깐 는 거지 이게 마치 내가 라면을 한 그릇 먹고 체중계 올라가서 어머 나 살쪘어 라고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런 거는 조금 건강한 체중 감량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나 해서 저는 사실 나트륨을 따로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뭐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도 위험하지만 저혈압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고나트륨 섭취도 당연히 위험하지만 저나트륨 섭취도 위험합니다. 해서 나트륨을 얼마만큼 먹어야 돼라고 했을 때 대충 3,000에서 4,000 정도 사이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제일 질병이 없는 스윗 스팟이라고 하고요. 고혈압은 당연히 뭐 나쁘겠죠. 하지만 저혈압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WHO 가이드가 2,000mg에 맞추라고 하는데요. 세계 그 어떤 나라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도 2,000mg 맞추는 나라는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 보충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양제 보충제도 사실 많이 물어보잖아요. 영양제 보충제는 저는 사실 단백질 보충제를 보충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보충제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틴 서플먼트라고 그래서 보충제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긴 한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단백질 보충제 원료가 우유예요. 우유에서 치즈를 가공하고 남은 유청을 가지고 농축시키고 가공을 해서 만든 게 단백질 보충제죠. 그래서 원재료가 뭔지를 따져보면 이걸 과연 가공식품, 그러니까 프로세스드 푸드로 우리가 봐야 될까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거는 식품의 카테고리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원재료가 깔끔한 단백질 보충제일 경우이고 만약에 단백질 보충제에 추가된 첨가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가공식품이 줄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첨가물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포인트는 원재료를 따져봤을 때 우유의 산물이고 그래서 저는 식품 카테고리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단백질 보충제는 조금 제외로 놓고 보면 운동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플먼트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이제 운동 수행 능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플먼트들이 이제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효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카페인.
부스터라고 프리워크아웃으로 많이 먹고 있는 제품의 메인 성분이 카페인이에요. 그 카페인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크레아틴. 폭발적인 역도성 파워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크레아틴이 있고 세 번째가 근지구력 운동에 도움이 되는 이제 베타알라닌 정도. 요 세 가지 정도가 그나마 연구 논문 자료에서 유의미한 임상적 실험 결과를 가져온 성분들이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충제 업체 펀딩이 들어간 연구 자료의 발표라든지 카더라 뉴스에 근거된 이런 성분들이 조금 많아서 좀 우리가 똑똑하게 알고 현명하게 보충제를 고르는 능력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근지구력성 운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베타알라닌 안 먹고 있고 유일하게 챙겨 먹는 게 크레아틴 하나. 그다음에 카페인도 운동 가기 전에 저는 에스프레소 2샷, 3샷 이 정도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저는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폭식을 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다이어트 중 폭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